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원한이 광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폭군 연산군은 후세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폭정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본명은 이웅으로 성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윤기견의 딸로 폐비 윤씨였습니다. 1483년 그는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494년 성종 이성 하자왕위에 올랐습니다. 12년 동안 무도한 짓을 하다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즉위한 초기에 그는 질서 있게 하다가 4년이 되자 폐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 때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에 관련된 학자들이 참화를 당하고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생모 윤씨의 폐비 사건의 관련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폐비 당시에 두숙이는 타살당하고 할머니 인수대비는 구타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윤필상, 김굉필 등은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의 정영창은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문신들의 직간을 듣지 않기 위해 사관원, 홍문관 등을 없애고 정언을 하는 은관을 혁파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상소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된 제도들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폐륜의 극치인 27개월간 상복을 입는 3년상을 27일로 끝내는 2일 여골제라는 단상제를 단행했으며 성균관 원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난 뒤에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도 마국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민간의 국문투서 사건을 계기로 한글 사용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민가를 썰어버리고 사냥터로 만들고 논밭을 강제로 회수하고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전국에서 공중잔치에 가물을 할 여성을 차출했으며 심지어는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했습니다. 1506년 분노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주동하여 연산군을 퇴출시키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옹립하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면에 유배되었다가 2개월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묘는 양주군 해동촌에 있으며 연산군 지묘라는 성물 표시만 있습니다. 연산군이 색광이 된 것은 기생이었던 장록수를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장록수는 인물은 그다지 출중하지 않았으나 얼굴이 앳돼 보였고 노래와 춤에 능했습니다. 연산군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들였으며 첫눈에 반하여 즉시 신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수건의 첩지를 받고 수경까지 진급을 했으며 연산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록수는 연산군의 눈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숙명적인 반무파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록수의 치마를 바른 옥지와 기생을 연산군은 엄한 벌을 주라고 하니 신하들은 지당하다고 하며 참령을 내린 일화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포악한 왕이 되게 한 것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희대의 색광으로 만든 것은 장록수 기생의 농단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폭군이 되게 한 것은 간신들의 맹종과 아첨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후궁의 목을 치고 할머니를 죽이고 신하를 참살하고 죽은 신하의 시체를 꺼내서 참시하는 정치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진 연산군은 국사에 기록된 대표적 폭군이지만 세계사에도 찾아보기 드문 미친 임금이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대 사회도 권력을 장악한 위정자가 연산군 같은 폭군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도 집권자의 감성과 이성을 독점해 독재자를 만들려는 장녹수 같은 마녀가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에 불을 질러 정치 복수의 칼을 휘두르게 한 것입니다. 조선조는 수양의 정난과 연산의 사화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고 사색 당쟁을 초래하면서 국력은 쇠퇴하고 호란과 외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군주가 폭군과 광군이 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위정자의 자기관리 엄중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